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혹시 수업을 듣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막상 질문을 드리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수님께 직접 듣는 최고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우태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태규입니다.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이라 말을 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는 소재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원 이름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기 쉽네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떨리는데요. 저희가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이번 1편에서는 질문에 관해서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것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뽑아주시겠어요? 자, 이 질문을 먼저 뽑았습니다. 네, 먼저 질문 뽑은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 기초적인 것을 질문한다고 한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도 부담 없이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인데요. 네.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사실 교수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하는 시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은 수업이 끝나는 끝단에서 혹시 이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질문을 해주면 100점짜리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질문을 맞아요.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는 교수님이 수업을 정리하고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전에 교수님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겠죠. 네네.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것도 어렵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네. 수업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덧붙여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앞에서 몰랐던 걸 질문을 못하면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질문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교수님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할 때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는 수업 끝나고 교수님 찾아뵈서 꼭 질문을 하는 것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또 뽑아주시겠어요? 내가 이번에는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메일은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이 좀 걸리는 수단이라 카톡을 이용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카톡으로 질문 드리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 예의가 바른 건 학생들 같아요.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사실 오픈 채팅방도 이용을 하고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LMS 시스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빨리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카톡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카톡으로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수님들한테 잠깐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으로 많은 양의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교수님께 무슨 과목을 듣는 어느 학생이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짧은 문자를 보낸 뒤에 교수님이 답변을 주시면 그때 질문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낼 때는 이왕이면 네. 일과 시간에 좀 보내주셨으면 그쵸, 좋겠어요. 네. 네. 너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그쵸. 보내면 교수님도 다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시간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질문을 할 때 본인이 알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짧은 답변을 듣고 또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런 급한 질문이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사실 대면으로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야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또 뽑아주시겠어요? 가끔 배우는 내용이 심화 단계로 가다 보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흔히 저희가 뭔가 모르겠는 것은 확실한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을 질문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 보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저도 구체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한번 잠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 자리 앞에 커다란 실타래가 있어요. 네. 네, 이 실타래가 마구 엉켜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 우리는 이 실타래를 풀어서 옷을 만들든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실의 끝부분을 찾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타래의 끝부분을 찾는 것처럼 질문도 첫 질문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첫 질문을 할 때 뭘 할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무런 질문을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궁금했던 것이 점점 구체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교수님과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은 사실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질문,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시작하는 게 저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질문 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해주신 유익한 꿀팁 꼭 활용해서 이번 학기에는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드리는 학생으로 거듭나야겠어요. 다음 2편에서는 레포트와 관련된 주제를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2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